안녕하세요. 타일킹TV입니다.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에서 힐링하고 있으신가요?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오늘은 메탈 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메탈, 뭘까요? 네. 그쵸. 스랭도 메탈의 한 종류죠. 네, 맞습니다. 메탈은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금속이라고, 구리라든지 은, 스테인리스, 금 이런 것들이 다 메탈이라는 소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네. 보통 타일은 이제 흙을 이제 기본 소재로 그 위에 어떤 유약이라는 원료를 접목을 시켜서 구워내는 마감재인데요. 메탈을 타일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메탈도 타일에서 쓰일 수 있는 도자기용 그 특수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메탈의 성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메탈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. 스테인리스라든지 아니면 구리 이런 것들을 막 바르거나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메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. 그럼 결국 타일 표면에 보여지는 디자인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메탈적 특징, 질감적인 특징, 이런 형태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 그 특징들을 세 가지로 추려봐 주실래요? 첫 번째, 기본적으로 먼저 접근했었던 특징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의 표면이 녹이 쓴다라는 점을 도출을 시켜볼 수가 있었어요.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전에는 대문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오래돼서 다 녹슬고 위에 다시 페인트 칠을 이제 덧칠을 하고 이런 것들 되게 옛날에 많이 봤던 포근한 그러한 풍경들이 떠올라서 녹쓴다라는 성질에서 되게 재미있는 점을 좀 도출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녹슴이 보기 좋지 않다, 낡았다, 안 좋다, 혹은 오래됐다 느낌보다 오히려 거기에 녹이 쓸었다는 거는 시간이 흘러서 그만큼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다. 이 안에 맞네요. 시간이 이제 담겨 있다. 이런 좀 따뜻한 감성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러한 감성을 좀 이제 타일에 담아서 공간에 적용을 시키면 옛것에 대한 감성, 좀 따뜻한 감성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특징을 잡아봤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을 연결시켜서 보여주셨을까요? 네, 두 번째로 주목했던 특징은 메탈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좀 반짝반짝하고 스테인리스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반사되는 느낌도 있고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좀 출발을 해봤습니다. 근데 반짝반짝인다라고 하는 건 빛이 있어야 반짝이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요. 공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공간 안에는 이제 빛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조명도 같이 쓰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돋보일 수 있는 형태? 질감이 재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네. 타일 하면 생각하시는 거는 아무런 굴곡이 없는 그런 평평한 형태를 떠올리시기 쉬운데 빛을 받았을 때 메탈릭한 느낌을 더 잘 살려주기 위해서 타일 표면의 형태를 좀 굴곡화하는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봤습니다. 그럼 타일 평면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울리불리 오돌토돌 울렁울렁 벽에 그리고 바닥에 시공되었을 때 빛이나 조명의 각도에 의해서 충분히 다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메탈에 좀 더 접근을 해서 어떤 조명이 들어갔었어도 색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감성을 줄 수 있는 좀 형태적인 부분으로 이 메탈의 감성을 더 돋보이게 해봤습니다. 세 번째 소재는 바로 메탈의 재료 중에서 금이라는 소재 자체에 아예 주목을 했습니다. 금 좋아하시죠? 너무 좋아하죠. 그 메탈의 여러 어떤 종류들 중에서의 어떤 가장 으뜸일 수 있는 금에 집중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? 최고라서 그런가? 저는 최고라서. 실제로 금부지, 금장신구 이런 것들을 또 몸에 이렇게 소지하고 있으면 좋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잖아요. 그래서
공간 안에서 항상 금과 함께하는 기분이면 어떨까라는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에서부터 뭐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북이 영화 어떤 사치 막 이런 네. 걸 나타내는 네. 그런 소재로의 금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타일에 직접 금을 바르진 않으셨을 것 같고. 사용하기도 너무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금이 가지고 있는 북이 어떤 소자 욕구 아니면은 화려함 이런 것들을 패턴, 그러니까 문양에 담아서 그 상징을 그대로 재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실제로 이 패턴을 쓴다고 무조건 북이다, 뭐 영화가 온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양을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한 어떤 꽃의 문양이에요. 헤이즐리 라는 네.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네. 저희가 이제 왜 이 패턴에 이제 집중을 했냐라고 하면 금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, 사치, 가지고 싶은, 뽐내고 싶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했었고 유럽의 그런 시대에서 보면은 실내 인테리어를 다 금으로 장식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사치성을 뽐내고 싶어 했던 이제 그러한 좀 시대가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여자들은 뽐내고 화려하고 자신을 치장하기를 좋아하잖아요.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패턴이 바로 이 페이즐리라는 어떤 꽃의 문양이었다라고 합니다. 네. 대표적으로 사실 이 페이즐리 문양을 사용했던 명품 브랜드에서 보면은 에띠띠 그래서 페이즐리라고 하는 그 문양을 타일에 녹여서 메탈릭한 느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녹슨 효과도 좀 같이 드러나게끔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재현을 했습니다. 네. 메탈 타일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일반 타일의 문양 패턴보다는 좀 더 독특한 특징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. 어떤 공간에 적용을 하면 이 특징들을 잘 살릴 수 있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팁을 주세요. 늘 생활하는 그런 주거 공간에서 사용하기는 또 뭐 개인적인 취향도 있긴 하겠지만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공간은 이제 주거 공간이 아닌 그 이외의 공간. 보통 이러한 공간을 이제 뭐 제3의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집에 있을 때 물론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지만 또 집이 아닌 또 다른 공간에서도 충분히 내가 편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성을 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누군가는 호텔을 찾아서 가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공간에서의 기운을 또 느껴보시려고 하고 혹은 바, 카페 이런 곳에서의 집이랑은 다른 공간에서의 좀 독특한 다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말씀하셨던 제3의 공간 그런 공간에 그런 타일들이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찾아가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. 오늘 메탈 타일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봤고요. 저희는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